이학주 선수랑 박승욱 선수만 놓고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엄청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치열하게 느껴지는 백업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영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구입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냐면요, 생각보다 백업 경쟁이 조금 심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2, 3시즌은 분명히 진짜로 작년과는 다를 겁니다. 달라야 하고요. 그렇죠. 노진혁 선수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내야수의 티오 자체가 굉장히 빠듯해졌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외야수를 거진 12명 정도로 채워야 되는데 작년에 보던 얼굴들을 많이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내외야 모두 통틀어서. 되게 생각보다 엄청 치열한 백업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야수를 6명으로 고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정훈 선수, 안치홍 선수, 한동희 선수, 노진혁 선수는 아무래도 무조건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렇다면은 두 자리가 남아있는데 이 두 자리에 김민수 선수, 이호연 선수, 이학주 선수, 박승욱 선수, 이 4명 중에서 2명만이 1군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김민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내야 전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 펀치력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한 자리는 그래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4명의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우타인 내야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좌타가 되게 많아졌다. 엄청 많아졌어요. 음. 근데 이학주, 박승욱, 이호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좌타란 말이죠. 세 선수가 모두 좌타에다가 이호연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전 포지션을 하는 내야수라고 할 수 있고, 박승욱 선수는 키스톤 전문 선수, 그리고 이학주 선수는 아무래도 유격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선수들이라 보니까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이 3명의 선수들이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좀 뭐랄까 쉽지 않네요. 그런데 이제 이호연 선수랑 김민수 선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김민수 선수가 붙박이가 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학주 선수랑 박승욱 선수만 놓고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두 분의 기록, 아니 두 분이 두 분은 맞지? 두 선수의 기록이 그렇게 막 엄청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네네. 오히려 타격적인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은 22시즌만큼은 이학주 선수보다 박승욱 선수가 훨씬 잘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네. 그래요. 네. 근데 자꾸 두 분이래. 근데 두 선수 모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백업 선수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엄청 잘 치는 거를 기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팬들이 그냥 수긍하고 만족할 만한 성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편이긴 하죠. 백업 선수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성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두 선수 모두. 그렇죠. 대부분 다 비슷한데 컨택이랑 주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박승욱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었고, 이학주 선수는 이제 홈런이 조금 있었다 보니까 장타 생산, 2루타나 홈런 관련된 부분에서 미세하게 앞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 비슷한 느낌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격력은 그래 두 선수가 비슷하다고 치고 대타나 주루도 비슷하네요? 네, 대타로나 대주자로 나왔을 때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득점권 타율만 놓고 본다면은 박승욱 선수가 그래도 이학주 선수보다는 좀 눈에 띄게 좋은 기록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지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하고, 대타로 나온 경우에도 박승욱 선수는 5번, 이학주 선수는 4번, 대주자로 나왔을 때는
박승욱 선수는 도루는 잘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베이스러닝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이학주 선수는 도루는 잘 못했습니다만은 조금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만큼은 해줬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비. 비슷해. 왜 이래? 비슷해요. 아니 실책도 비슷하고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생각보다 경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소화했던 이닝 수도 비슷하고 수비 기여도도 뭐 크게 차이가 많이는 안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책 횟수도 오히려 실책은 이학주 선수가 조금 더 많고 타구 처리율은 박승욱 선수가 더 좋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선수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거기다가 이학주 선수가 그 스프링 캠프에서 보여주는 모습처럼 멀티 포지션을 하게 된다면은 더더욱이나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고민이 많겠어. 되게 재밌어요. 여기다가 또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이학주 선수 연봉이 올해 7,200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 옵션 붙었죠. 네, 그 퍼포먼스 옵션이 붙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박승욱 선수 연봉도 7천만 원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구단에서 연봉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두 선수는 연봉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누구를 먼저 써야 될지 애매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어렵네요. 연꾸님이 감독이라면 누구를 먼저 기용을 해서 먼저 기회를 줄 것 같으세요? 한숨 쉬어. 왜? 아니, 저는 사실은 마음속에는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맡기고요. 타격 지표 비슷하고 수비 지표 비슷하고 어쨌든 저쨌든 누군가는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시즌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뭐 백업 경쟁이 내야수만 있는 건 아니고요. 포수랑 외야수에도 있습니다. 포수부터 볼까요? 포수도 이번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확인을 하면은 유강남, 지시환, 이정훈 선수 그리고 강태우 선수가 있죠. 누가 빠졌어요, 한 명이. 네, 그 구단에서 인기 되게 많은 선수 있거든요. 아, 왜 그래? 아니 이번에 몰라요? 이번에 네이버에서 그 선수들 인기 투표하는데 롯데에서 가장 투표 많이 받은 선수가 정보근 선수예요. 그거 놀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어쨌든 그렇게 됐잖아요. 유명하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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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선수가 앞서 이 두 시즌 정도는 사실상 주전 포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공격력에 확실한 약점을 보이는 선수고, 거기다가 퓨처스에서도 그렇게 눈에 띄는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이랬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유강남 선수가 FA로 영입이 됐고 방출은 됐지만은 배팅 능력 하나만큼은 확실한 이정훈 선수가 또 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백업 자원에서도 지시환, 이정훈, 정보근, 강태일 선수 4명이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백업 포수였기 때문에 수비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배팅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펀치력이 있는 두 선수, 왼손에서는 이정훈 선수, 오른손에서는 지시환 선수가 아무래도 펀치력은 있으니까 백업으로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 대타 자원이나 대수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정보근 선수는 이대호 선수가 은퇴 시기에서 얘기했던 자신감 회복이 먼저라기보다는 타격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떨어진 자신감 회복이 너의 인생을 좌우할 거야. 아무래도 타격적인 능력이 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오를 수 있나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요거를 이제 이대호 선수는 자신감 회복하자고 말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정보근 선수 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 중에 싫어하는 선수 없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올 시즌 만약에 조금 1군에 올라오기가 힘들다면 2군에서 계속 타격 능력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 사실 이 선수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근데 그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금은 이름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장두성 선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장두성 선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군 엔트리에서 대주자로 역할을 수행을 했었고 올 시즌에 기회를 조금 더 노려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건수 선수가 영입이 됐죠. 아무래도 이러면 올라오기 또 힘들어지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대호가 은퇴식 날에 장두성 선수한테도 썼던 메시지가 자신감이 중요하다라고 썼는데 글쎄요. 네. 첫째도 둘째도 자신감. 네가 할 수 있는 플레이 자신 있게 하자. 무조건 된다는 생각. 물론 정보근 선수나 장두성 선수나 선수 본인이 가장 힘들겠지만은 조금 더 기량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1군에 생각보다 무언가를 보여줬던 선수들이 많이 포진을 하게 되면서 유망주라는 타이틀만으로 1군 엔트리에 들어오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학주 선수와 박승욱 선수는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장두성 선수나 정보근 선수는 기량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조금 더 이 어두운 얘기긴 하지만은 뭐 정보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가 되면은 성민규 단장의 첫 번째 지명의 주인공 손성민 선수와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장두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는 퓨처스 리그에 복귀를 하는 김동혁 선수라던가 내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세진 선수하고도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기량 발전이 두드러지게 필요한 선수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은 백업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꽃결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프리카TV에서 WBC를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꽃결과 함께 야구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 꽃결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나 롯데다 꽃결과 우리 영꾸님이었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진짜 엔트리 되게 빡세요. 근데 신윤호 선수는 거의 고정이라고 생각하셔서 좋으시겠어요? 내려치기 해봤는데? 내려치기 아니라니까. 좋으냐고요. 여쭤보는 거잖아. 오케이.